자, 건립행동과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건립행동과 관계 있는 동그라미 쳐놔봐요. 있는. 이것도 이제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건립행동과 관계 있는 사항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 이제 실체법상 건립행동 하면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실체법상 건립행동 그럼 뭐예요? 자, 덕실 변경 잘하잖아요. 근데 절차법상 건립행동 하면 뭐예요? 못해요. 왜? 등한시하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것은 즉 민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민법상 뭐예요? 실체법상 건립행동은 득실 변경 이랬죠. 그럼 절차법상 건립행동은 뭐냐? 그러니까 차도 안 하니까 뭐예요? 요렇게라도 이제 숙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로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버설 뭐예요? 이변 처서 그렇게 되는 거네. 처서.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돼야 돼, 기본기가. 자, 여기에서 뭐,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가 뭐예요? 보전.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요. 만약에 보전 등기가 만약에 문제, 모의고사에 출제가 안 됐다. 그럼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요거 설이 뭐예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전. 요거는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그래서 요거 처분의 제한이 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처분의 제한, 요번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가 나왔잖아.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그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 나왔으니까 봐봐요. 자, 자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자, 설정이라는 단어를 뭐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써봐요. 뭐라고 썼어요? 읽어봐요. 자, 이제 점수 뽀록 날까봐. 그렇죠. 자, 제가 뭐, 보나마나 이제 대강 보면 알아요. 모의고사 몇 점 정도 나왔느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읽은 사람 봐봐요. 자꾸 이렇게 해서 설정이라는 것은 밑에다 조그맣게 써놔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벌써 이제 뭐 완전 체계가 잡힌 사람은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요? 자, 기입등기네. 그럼 전세권 설정등기는 뭐예요? 기입등기네. 그렇죠. 기입등기란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서 또 틀을 잡아놔야죠.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뭘까요? 이게 제한물건이잖아.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위가 담보가 있죠. 영위물건과 담보물건이 있죠. 그래서 영위물건은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게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26회 때 봐봐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 X. 무슨 성계? 설정적 성계. 이게 기초야. 이게 기초. 누가 와서 그러면 봐봐요. 누가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 이제, 5월달에 이제 5월 말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1월달, 2월달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3, 4월달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11월달, 12월달을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멘토할 거예요? 멘토를 해요. 자, 그러면 11월달, 12월달 강의, 1, 2월달, 3, 4월달. 5월 말에 왔어요.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 오신 분한테 뭐라고 강의를, 그럼 멘토를 할까요? 몇 월달 강의를 들으라고 그럴까요? 11월, 12월. 그게 바로 기초거든, 기초. 지금 봐봐요. 지금쯤 오니까 어려운 거 몇 개로 맞히는데 전부 기초가 다 틀린다는 거야. 알고 있는 거. 쉬운 것들이 다 틀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제한물건 설정은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 이걸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봐봐요. 자, 이걸 보는 순간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거 창설. 무슨 등기? 기입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가 무슨 물건?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영익물건과 담보물건이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설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대로 한 잡혀 있으면 봐봐요.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자, 누구한테 설정해줬어요? A가 B한테. 읽어봐요. 설정자. 이 사람은 건자. 지금 설정자, 건자도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근데 설정자, 건자가 헷갈리는데 민법은 뭐예요? 반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이 나네요. 김포 왕언니가 있어요.
뭐 김포 언니가 뭐라 그래? 한 10몇 년 전이야. 나 이제 술대 출신이야. 그럼 술대 출신이면 뭐예요? 설정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되나요? 그러면 1년을 배웠는데도 뭐예요? 1년을 배웠는데도 요 사람이 뭐예요? 설정자, 요 사람이 건자. 그러니까 1년 돼 있죠. 왜? 이 사람이 설정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설정자다.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김홍환 양. 그분은 설정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설정이란 뭐예요? 본능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거 장사라는 거. 그죠?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가 있는데? 제한 물건이죠. 그래서 제한 물건의 설정을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저희가 그럼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보통 사람들은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설정 등기 없습니다. 소유권 설정 등기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그걸 외우느니 저기 봐봐요. 읽어봐요. 설정. 잘라서요. 소유권 앞에는 무슨 건? 소유권. 뒤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해 등기라는 거잖아.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사람은 실력이 안 붙어요. 처음은 빠른 것 같아. 소유권 설정 등기 없다. 소유권 설정 등기 없다. 이건 처음 하는 사람은 빠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예요? 최후정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앞에는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여기 오면 꼭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 또 논리가 요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읽어봐요. 무슨 탕이에요? 닭도리탕. 읽어봐요. 도리가 뭐예요? 닭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라고 썼어요? 닭닭탕이라고 썼어. 근데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은 뭐예요? 수도권은 이제 다 용어가 바뀌고 있죠. 식당에 가면 닭볶음탕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잡아서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존해서 요거는 별표 5개 넣고 별표 5개. 그럼 보존은 뭐예요? 보존은 처음이죠. 처음은 처음인데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처음. 그렇죠. 처음이니까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그러면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새롭다. 뭐예요? 기입 등기면서.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어요. 그러면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죠. 여기도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죠. 영수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뭘 우리가 하나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이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보존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소유권은 갖고는 그러면 며칠에 등기를 강제? 60일. 또 요번에 모의고사 출제된 거 아니야?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틀린 거, 옳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쓰면 뭐예요?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그러면 갖고 거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애원했는데 활용을 못 하잖아. 그렇죠? 활용을. 그러면 갖고는 60일이야. 그러면 보존 등기는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A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건물을 신축했잖아.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럼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비로소 계약했을 때. 비로소 계약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신청할 때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체결을 할 때 60일이야 될까요?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죠? 그럼 보존 등기가 가능한 일이 뭔데?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거야.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네가 등기하고 처분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계약 체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걸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란 결론.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하나 더 알고 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존의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가보죠. 이전이 있네요. 그러면 이전이 뭘까요? 자, 이전은 옆에다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주체의 변동. 자, 주체의 변동. 그러면 주체는 뭐가 있어요? 인이 있죠. 인은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네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예요?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등기. 그러면 자연인 법인은 모두.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변동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이전 등기라고 그래. 이전.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가 있죠? 변경이 있네. 변경. 변경이라는 게 있네. 변경은 요건 변경 자체는 읽어봐요. 객체의 변동이야. 객체의 변동. 객체가 변동하고 권리 내용이 변동되면 권리 내용이 변동하면 뭐예요? 이거는 변경 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변경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소멸은 뭐 크게 된 거는 없고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6번은 뭐예요? 자, 처분의 제한이 나와 있네. 그러면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의 제한은 요거는 뭐예요? 별표가 3개짜리 되는 거죠. 그러면 처분의 제한은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써놔요. 자, 특약할 수 없어요. 자,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처분 제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그러면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검전 이해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 가압류를 봤다 그러면 냄새를 맡아야 돼. 검전이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줬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뭐에 돈을 안 갚아. 그때는 채권자 재산을 찾아서 가처분, 가압류 거죠. 검전 이해의 권리는 가처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봐봐. 이렇게 출제되겠죠.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압류, 가처분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그러면 가압류가 청구 금액이겠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없고 계약으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가압류는 검전, 가처분은 뭐예요? 검전 이해의 권리.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다 제시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저희가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그래봐. 최초로 했죠? 그럼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요 1억이 뭐예요? 채권액이 되죠. 돈이죠. 돈. 그러면 최초로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 그럼 B가 C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잖아. 이전. 주체가 바뀌었죠. 그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1억이 바뀌었어요. 1억이. 저당권 변경 등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당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전하죠. 그게 무슨 성? 수반성.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반드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하는 뜻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그게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그러면 또 이름이 밝혀져야죠.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저당권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저당권자.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모학원 원장님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해요. 요즘은 원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통하네요. 예. 와서 이제 민법을 물어보면 뭐라고. 원장님 저하고 참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네. 이제 학문적으로. 맨날 뭐 공부 안 할 때는 뭐예요? 수강료가 얼마니, 뭐가 얼마니. 지켜보 죽겠다고만. 요즘은 이제 학문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또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대요. 진작하시지. 진작하시지. 그랬더니. 그러면 옛날에는 알았나? 돈 벌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이 통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가 뭐에 갚았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그러면 A가 B한테 청구해, C한테 청구해. 자, A가 그러면 요 사람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죠. 그러면 요 사람이 B한테 청구하면 B가 뭐라고 그래요? 나 채권을 양도했어, 임마. C한테 이야기해야지.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A가 그러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요 사람은 의무자.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그러면 A는 C한테 뭘 말소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요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이야기하겠죠.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해. 무슨 말소? 지가 말소.
그러면 요걸 물어보더라고. 처음에는 자기가 헷갈렸대요. 아, 원장님, 그랬더니, 재밌다고 요즘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니까. 그러면 요때 이전 등기는 그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요걸 말써야 되면, 요거는 무슨 말써? 직감 말서가 되는 거예요. 직감 말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가처분을 한번 봅시다. 자. 자,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따지지를 않으니까 뭐예요? 답변이 괜찮죠. 가처분 등기. 그럼 읽어봐요.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그러면 일단 가처분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임시죠.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나서 안 나서? 안 났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요거는 요 자리만 이제 달라진다는 거네. 가처분 등기 전세권도 가능하고, 가처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B한테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요. 2월 1일 날. 가처분 이혼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A가 그러면 가처분 등기 C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나이다 비나이다 뭐라고? B 패소 판결 받게 해달라고. 그럼 열심히도 안 했는데 합격하기를 바라요.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있어요. 머리로 합격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지 뭐예요? 시간 투자야. 시간 투자.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엉덩이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혹시 이제 형님들이 며느리 구한다. 며느리가 뭐예요? 며느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0% 성실성을 나타내. 이건 성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합격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이건 법이라는 것은 성실했다라는 소리예요. 멍덩이 앉아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예요? 판사들 IQ가 몇인지 아세요? 제2 때. 판사가 99밖에 안 돼요. IQ가. 그만 뭐예요?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은 뭐예요? 엉덩이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시간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게 이게죠. 막판은 뭐가 되기 때문에 체력이 되기 때문에 암기력 뛰어나죠. 체력 강하죠. 근데 우리 형님들은 벌써 체력이 갔어요. 지금 이렇게 갔어요. 갔어요. 날도 덥고 어제 한 말도 안 했더니 그냥 뭐예요. 괜히 열도 안 나는데 뭐예요. 요즘 코로나 증후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가 해서 자꾸 온도를 재봐요. 오늘 보니까 뭐 37도가 나오길래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 뭐 쬐고 갔더니 에어컨을 쬐고 갔더니 온도가 또 떨어지니까 이게 코로나 증후군이야. 이게 증후군이에요. 혹시 민폐 안 끼치려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뭐예요? 깜짝 놀라서 엄달에서 있다가 갔더니 역시 밖에서 햇빛 쬐고 가니까 뭐예요? 온도가 3도 차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증후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불안하니까 남들한테. 제가 한번 걸리면 어때요? 10군데가 올수도비예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다 닫아야 돼. 모든 데가 다. 그러니까 되게 걱정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독서실은 무슨 명령 내린다고 거짓말 치고 왔어요. 행정명령을 내려왔다. 법을 배우는 사람은 알겠지. 만약에 코로나 한 명이라 나오면 뭐예요? 학원, 전 독서실이 폐쇄다. 그래서 앞으로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은 퇴실 조치. 그러면 환불은 언제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왔어요. 뻥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제 카메라를 보니까 또 느슨하더니 다들 또 끼고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저도 폐쇄명령을 행정명령이 나와서 문은 닫아요. 그러면 저도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인해서 발생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죠. 그게 우리가 배운 무슨 건이에요? 구상권. 법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써먹어야죠.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그러면 C가 비나이다 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발이 약했어요. 자, 그래서 B가 성서 판결을 받아서 7월 1일 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거죠. 가처분권자가 성서 판결을 받았을 때 권리 침해하는 등기 처리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사람 판결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말소 신청. 이걸 구하는 게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잖아. 근데 여기에 가처분 등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당일 가처분은 우리 열심히 해왔잖아. 당직.
당직. 당의 가점은 무슨 말소다? 직가 말소. 우리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왜 수업이 중요하냐면요. 2차 과목을 왜 드냐면 이제 수업을 안 듣게 되면 뭐예요? 보통 99.9%는 집에서 뭐예요? 민법 합격을 보게 돼 있어. 그럼 수업을 안 들으면 동차를 합격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머리가 좋아도 이틀이 못 가요. 그럼 화요일 날 아침에 봐요. 그거마저 까먹고 제가 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예요? 눈이 침침해요. 뭔가 이상하다. 왜 눈이 침침할까? 보니까 안경을 안 가지고 내려온 거야. 그럼 안경을 또 5층까지 뭐 엘리베이터도 없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나든지. 그러면 어제 화요일 날은 뭐예요? 안경 까먹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깜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즉 처분 제한 등기는 늘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뭐에 가압류 가처분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인 한매특약 등기도 뭐라는 거다? 이것도 처분 제한이라는 거. 한매특약. 그것도 처분 제한이야. 음정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착오는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약정은 그 약정에 따른다라는 거야.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 이규정. 강행 규정, 약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체력들이 형님님들이 지치려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안 되는 거 억지로 지금 쑤셔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 되는 걸 억지로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이 돼가지고 활용을 해 먹으면 짜릿짜릿하면 체력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야. 봐봐요. 우리 축구 사는데 골이 한 골 들어가면 체력이 아무리 딸려도 체력이 업돼야 안 돼요. 되죠? 지금은 체력이 업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마구제비로 애워놨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 언니 언니는 이렇게 맨날 10분만 지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피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야.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해 먹으려면 얼마나 쓰면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설정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 것, 창설 기입 등기. 소유권 이해는 제한 물건이나 영위 물건과 담보 물건. 그래서 설정이구나. 그러면 설정적 성격구나. 건자가 되고 설정자가 되고 건자가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딱 정립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등기법으로 가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표제부, 여기는 갖고, 요거 얼굴을 설정하면 이때는 설정 등기라고 그러는구나. 여기 봐봐요. 갖고를 개설하면 뭐예요? 보전 등기구나. 그렇죠? 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그럼 여기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갖고하고 싸우면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특물이야, 토지야, 토지.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순위 번호, 접수 번호. 그럼 대지권 등기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봤던 6월 6일 날 모의고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됐으면 빨리 풀라고 대접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시험지 하나 딱 받아보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다고. 근데 진짜 진정한 챔피언은요. 자기가 모의고사를 본 걸 내가 왜 틀렸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를 못해서 틀렸느냐, 내가 진짜 몰라서 틀렸느냐, 까먹어서 틀렸느냐, 실수해서 틀리느냐, 세 개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몰라서 틀렸다고 그런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까먹어서 틀리면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 맨날 봐요. 서민들은 맨날 돈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 없다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배 아파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원의 서민이 배 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부자가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런 거예요. 진짜 7.5 맞은 사람은 왜 7.5 개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틀렸고 왜 맞았네. 내가 알고 있는 거 실수한 거 이걸 구분을 한다. 그게 오답정리거든. 오답정리. 그러니까 오답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오답정리가 필요해요. 찍은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또 맞아. 어차피 찍어서 맞은 건 또 맞아. 틀린 문제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왜? 주어진 환경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찍은 문제는 찍어서 맞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맞으니까 그거는 별로 거예요. 실수하는 거, 틀린 것들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읽어봐요. 이렇게 한번 지어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잡아야 돼요. 영어는 건리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서 건리변동과 관계가 있대 없대요? 없대. 그러면 관계가 없는 줄 쳐놔봐요. 자, 관계가 없는 그러면 주로 이제 뭐가 있을까요?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변경 동그라미. 자, 변경 동그라미 잖아요. 이제 써먹어야 돼, 이제. 변경은 뭐의 변동? 객체의 변동이죠. 객체의 변동인데 앞에 부동산의 표시 나와 있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이번은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표시.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 근데 부동산 변경 등기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예요? 369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나눴죠? 나누는 게 뭐예요? 분할 분필등, 우리 등기법에서는 분필등기라고 그러거든. 자, 여기가 369-1이죠. 면적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그러면 일부야, 전부야? 일부의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등기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등기부를 개설해 줘야 되는 거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분필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줄 쳐놔요. 부동산 자체. 부동산 자체의 변동.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이제 최대한 믹싱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변경은 아까 배웠죠. 객체의 변동이네. 객체 앞에 부동산만 붙었죠. 부동산 자체의 변동을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가 되려면 일부 원시적 후발적. 그러니까 일부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일부 부동산 자체에 가져왔죠. 이게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있잖아요. 표시라는 것은 동일성이라는 거야. 동일성. 줄잖아요. 그 뒤에 동일성. 그래서 밑에다 써요. 대표적으로 동일성이 뭐가 있을까요?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러면 소재 지번은 뭐예요?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공통점은 표제부잖아. 표제부죠. 자, 표제부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모의고사, 현재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은 부동산의 뭐예요? 신상이죠. 신상. 다음중 나열한 것 중에서 박스 문제. 다음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 원인 정세 기록사항이 아닌 것. 뭐다? 그러면 신상은 다 기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대장은 등기 원인 정서인가? 아니죠. 토지대장은 서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박스 문제로 나온 거 한번 해보라는 거야. 토지대장은 등기 원인 정서가 아니잖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러면 거기에 신청서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겠죠. 다음 신청서에 전개할 사항이 아닌 거, 지금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토지대장을 기록할 사항은 아니잖아. 토지대장은 뭘까요? 등기 서면에 해당되는 거지. 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되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신청서에 뭘 기록해야 되겠어요? 표제부를 기록해야 되겠죠. 표제부의 내용들. 표제부가 하는데 부동산의 신상들이잖아. 신상. 그러면 요걸 하나 가르쳐 준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간다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주든지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든지 아니면 대의 신청할 수 있든지. 그러니까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사항들은 주로 신청, 단독, 직권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다고.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한번 볼까요? 가로 2번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표칠값. 자, 표칠값을 뭐 읽어봐요. 표천도로. 자, 뭐 했어요? 개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개명을 했다고 생각. 읽어봐요. 이 집 주인은 뭐예요? 표칠값이잖아. 이름을 바꿔서 안 봐서. 바꿨죠? 읽어봐요. 이 사람이잖아. 집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읽어봐요. 표칠값을 보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잖아. 이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잖아. 한번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잡아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개념을 잡았으니까 다 끌어냈네요. 잡아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단독 공동. 단독 그죠. 당연히 단독이죠. 단독이면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요? 없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결론 나요. 그럼 여기가 7이에요. 배웠으니까 7이죠. 여기는 뭐다? 7-1 읽어봐요. 주등기, 여기는 부기등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직거니까.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권리관계 다툼이 없으니까. 그러면 봐봐요. 대의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신청에서만 인정된다. 어때? X 공동 단독. 이걸 하나를 넌지시 메시지를 주면 이거는 자기가 끌어내야 돼.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 옆에다 써봐요. 그러면 속좀 바뀌어라. 뭐예요? 일단 단독 신청이 이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야. 자, 언제나 부기등기야. 자, 그러면 제가 언제나는 잘 안 써줘요. 왜? 그러면 여기에 당하지 말라고. 자, 봐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당한다.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언제나.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등기다? 중성적인 등기다.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 이렇게 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체리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언제나 부기 등기. 무슨 정리 등기?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 중성적인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채출했으니까 무슨 등기? 설정 등기예요. 자, B가 C로 바뀌었다.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럼 요거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어서 채권자 주소가 바뀌어서 그때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근데 요거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바뀌었죠. 채무자가 바뀌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채무자가 무슨 사람 취급을 받아요?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거야.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야.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야. 그럼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야. 그러면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서 그래도 저당권 변경 등기야. 등기 명의는 얘가 등기는 얘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당하죠. 이제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등기는 얘로 돼 있는 거지. 얘로 돼 있는 거는 아니거든. 그러면 이때는 뭐냐? 그러면 결론 뭐예요? 저당권 변경 등기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후시탐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이걸 배우면서 등기법이 다 끝난 거야. 진도에 구애받아서는 안 돼요. 이런 걸 하나씩 쌓아놔야 돼. 그래야 폭발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폭발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채권자 주소 변경 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해야 한다. 맞죠? 그러면 채무자 주소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한다. 어때? X.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확실히 다르죠? 자, 채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라는 거야. 어차피 얘가 바뀌면 어차피 변경 등기라는 거야. 변경 등기라는 거야.
변경등기. 자,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초체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갈고 닦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우리가 숙제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 바꿔요. 3번에 이제 한 번에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잖아요. 구분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야 권리야? 표시. 그 표시를 권리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야. 표시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동그라미. 동시 밑에 하나 써놔요. 일갈이라고 써놔요. 일갈 신청. 그 다음에 대의 신청. 자, 동시 밑에다가 일갈. 그 다음에 대의 신청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선생님 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이해해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 건물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집합 건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동 전체 표제부,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 세 번째 가구, 네 번째 얼구. 자, 그러면 집합 건물 한번 더 불러봐요. 1. 한동 전체,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 네 번째 가구, 자, 네 번째 얼구. 자, 집합 건물의 양식이. 자, 그러면 봐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아직 집합 건물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구예요. 그럼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 학교론 선생님, 여기는 세법 선생님, 뭐 쭉 살고 있다고 봐봐요. 몇 사람인지 봅시다. 몇 사람이 살고 있어요? 10사람. 그러면 10사람이 아침에 언탁에 회의를 합니다. 언탁에. 자, 우리 10분이 만나서 이제 만장일치로. 자, 우리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느냐. 집합 건물로서 요건이 구조적으로 딱 떨어져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복도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만장일치를 해요. 집합 건물로 우리 등기해 봅시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같이 팔아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구입을 하겠죠. 그 일단 과정은. 그러면 이제 가봐요. 여기에서 이제 손 들어보라네. 여기에서 등기 선생이 주고요. 전대예요. 네가 막내니까 갔다 와, 등기서로. 우리 비용도 줄일 겸.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저를 뺀 나머지는 몇 사람? 9사람이죠. 그러면 제 거는 다 개설이 돼요.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여기만 개설하는 거예요, 여기가 뭔데?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 표제부는 권리관계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의 동시 일갈 신청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구에 얼고요. 가구 무슨 건? 소유권이 뭔데? 권리죠. 권리는 누가 해야 돼? 각각의 사람들이 가서 따로 신청해야 돼. 여기까지는 제가 신청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공통점 잡아봐요. 여기는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시죠. 그러면 저는 제 거는 다 개설이 돼. 나머지 9사람은 여기까지만 제가 개설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갑니다. 또 어떻게 변형된가 봐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만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왜? 딴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개설이 돼 있거든. 그러면 가구는 누가 개설해야 돼? 그래서 본인들이 다 가서 개설해야 돼. 그러니까 구분 건물 권리야, 표시야? 표시에 대해서 일갈 동시 대의 신청해 줄 수 있어. 이유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 문제 지문이 나오면 뭘 찾아야 돼? 자, 이제 경험은 이제 진짜 엑셀런트한 사람은 이제 뭐예요? 맨날 두 번째 자리 가서 표시로 돼 있는지 권리로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표시다, 권리다. 표시에 대해서만.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바로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야.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동시, 대의, 일갈 신청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일갈 신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돼야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문제를 찍어가는 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뭐예요? 자, 건물이죠. 집이죠. 집.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집을 사면 되지. 사면 되지. 매매하면 되잖아. 매매. 근데 A라는 사람이 금수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 나서 읽어봐요. 상속.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겠네요. 읽어봐요. 자, 매매라고 그런다. 매매라고 읽으면 지금 한 45점, 40점 요 사이밖에 안 나와. 진짜 70점 나온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매매라고 안 읽어요. 법률행위구나. 법률행위한 취득. 이제 법률행위한 취득. 요거 읽어보라면 이제 한 단계 이제 알고 이제 앞서간다고.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야. 그렇죠. 법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그러면 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법률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법률행위한 취득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법률행위한 취득은 우리 민법 186조에 뭐라고 쓰라느냐. 186조라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뭐라는 거예요? 등기해야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뭐하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하고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은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죠. 규정. 법률 규정은 몇 조로 빠져요? 187조. 그렇죠?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자, 그러면 187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죠. 시점이. 자, 상속은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은 사망시. 그렇죠. 수용은 수용시. 그럼 작년에 수용시 물권 변동은 재결 시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186조와 7조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이분은 186조와 7조의 기준을 모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법률행위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야.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고.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없으면 187조. 이 기준이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분은 법률행위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조, 7조는 다 끝났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정의요. 6조에 7조에. 6조에 7조에. 6조죠. 정의요 계약이잖아. 정의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그럼 정의는 몇 조다? 186조. 경매는 187조. 공매는 187조. 이행판결은 186조. 이행판결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뭐요? 이행판결을 받죠. 확인판결은 몇 조다? 186조. 그렇죠. 형성판결은 법원에서 권리를 형성해 주잖아. 187조. 그러면 형성판결의 시험범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근데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숙지할 게 하나가 있죠. 외울 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외울 게 뭐라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네. 점유 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면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특별히 사실행위를,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건너야 돼. 뭘 건너야 돼? 등기를 건너야 돼. 그래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 조항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숙지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봐봐요. 186조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여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형식주의. 여기는 읽어봐요. 처분 요건주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187조에 대한 A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7번 가서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 찾았어요? 그럼 민법 몇 조다? 187조. 그러면 상속 이제 가보죠. 상속에서 이제 조심할 거 거기 다만 나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줄 거나요. 포괄적 유정.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똑같아. 합병. 마찬가지요. 다만 특정 유정은 특정 유정 줄쳐놔봐요. 특정 유정. 쭉 가니까 특정 유정이 있죠. 특정 유정은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특정 유정은 몇 조다? 186조. 포괄 유정은 187조.
자, 그러면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하죠? 형성 판결 찾았죠? 형성 판결의 대표 선수를 꼭 하나 체크해 놔야 돼. 거기에서 두 번째 줄 가니까 무슨 판결이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두 번째 줄이죠? 거기에다 딱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자, 공용징수 뭐죠? 수용이죠. 수용. 자, 수용은 그러면 뭐예요? 몇 조로 빠지죠? 187조. 경매죠. 187조. 자, 그러면 경매는 언제? 경락대금 만납할 때 그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의미를 잡아주고, 그럼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애 다시 나오네요. 1번에 조심할 거 포괄 규정.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형성 판결 우리가 질쳐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거기 12번을 봐봐요. 10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한 저당권의 소멸 자주 출제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 부정성. 자, 12번 혼동을 한 물건의 소멸 좋아요. 요거 한번 확인해 놔야 되고 나머지야 뭐 우리가 저절로 알게 돼 있어. 근데 거기 박스 안에 뭐가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써봐요. 요거는. 자, 우리가 하도 여기는 자, 물건의 소멸 여기에다 써놔봐요. 박스 안에다가. 자, 물건의 소멸, 그러면 이제, 물건의 소멸, 그럼 뭐 잡아야 돼? 자, 그렇죠. 아주 좁아요.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멸, 그 다음에 보, 자, 소, 공, 그 다음에 홈몰. 자, 이거는 조건 판서로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해가지고 멸포, 소공, 홈몰.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자,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멸이 뭘까요? 멸실. 그래서 실. 요거는 포기. 요거는 소멸시효. 시효, 공용, 징수. 그 다음에 혼동. 그 다음에 몰수. 그죠. 자, 성격들이 이제 다르죠. 성격들이. 자, 그러면 요 성격이 뭘까요? 요거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요거는 법률 행위가 돼. 법률 행위. 요거는 뭘까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멸실은 법률 규정, 포기는 법률 행위, 소멸시효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됩니다. 자, 이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 뭘 암시하기 위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 자,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고난도의 문제야. 자, 봐봐요. 물건의 소멸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자, 봐봐요.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이 뭐예요? 포기. 포기가 뭔데? 법률 행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 안목이 키워졌는지 안 키워졌는지 보자고요. 읽어봐요. 187조, 186조, 187조, 그렇죠, 7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를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 잡아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멸포, 소공, 홈몰 잡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하나 해야 돼요. 별표 3개짜리를 하나 해놔요. 자, 점유, 취득시효. 아까 이야기했던 점유, 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 주거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뭐 읽어봐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등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요거 연결해 놔야 돼요. 요거는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점유, 취득시효. 나머지는 그러면 당사자 어살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죠?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러면 점유 187조 유일한 예조항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걸 할 때 그러면 저기 프린트로 한번 가봐요 이제. 자, 프린트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자, 금방 다 풀었죠. 등기 없이 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은 무슨 지득시요? 점유 지득시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고. 민법에서도 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요 정도 수준이야. 요 정도 수준. 요건 이제 지문에다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2번이야. 2번이 뭘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러면 저기 등기 효력 46페이지로 이제 와봐요. 등기 효력.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등기 효력. 자, 이거 읽어봐요. 효력. 자, 벌써 등기 종류 잡은 사람 벌써 이렇게 나와 있거나 등기 효력 읽어봐요.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본등기. 그럼 예비 등기를 가등기라고 그러죠. 가등기, 그렇죠. 가등기, 가등기.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이제 요걸 세트를 구분해서 이제 응용만 해보면 되죠.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형식? 본등기 형식. 사소한 거지만. 자, 그러면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이. 예약. 요거는 본등기. 완결건이잖아. 합치니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야. 이게 예약 완결건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종국 등기를 실행하는 거. 이게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예약 완결건이거든. 그럼 아까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아까 수인의 가등건자 1인이 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너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가 자가용이라고 해요. 자가용은 누구 거만 타? 자기 거만 타지 남의 거는 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가용. 밥만 먹으면 헷갈려요. 밥만 먹으면. 자, 그러면 포괄유적은 자기 전은 다 되죠. 그래서 자전포. 그 다음에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은 보상신. 보상신. 자,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그러면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무슨 등기 효력을 보려고 그래요? 본등기.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 등기가 아닌 거. 반대해서 가면. 가등기를 골라라. 지난주에 문제를 하나 풀었었죠. 그러면 전국 등기, 가등기는 예비 등기지 전국 등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전국 등기 효력, 전국 등기 효력을 무슨 등기 효력이라고 그래? 본등기 효력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물건 변동적 효력 찾았어요? 그럼 물건 변동적 효력에서 세 개가 딱 옆에 공간에다 적혀 있어야죠. 옆에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 거기서 저장.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 말 때, 접수한 때. 그렇죠. 접수예요. 그러면 완료 시기는 뭘까요? 교합한 때. 완료 시기.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자,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이게 바로 물건 변동 시점이죠. 등기부에 기록하면 기록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로 소급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출제되는 거잖아. 그럼 저희가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교합. 이거는 기본 틀을 딱 암기를 해두라고, 암기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등기는 언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부에 기록하면 마음대로, 접수한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배웠죠. 그래서 대항력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고 임차권, 판매 등기,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잡아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5개 정도가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의적 기록상 늘 출제되는 거고 별표 3개 놓고 신탁 등기는 또 올해 뭡니까? 필수고 올해 뭐예요?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신탁 등기는 별표가 5개예요. 올해 신탁 등기 안 나오면 제가 죽어버려요. 신탁 등기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얘네들 그러면 하나 샘플을 잡아넣어서 봐봐요. 임차권 등기하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요 5개가 대표적인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그러면 5개를 딱 숙해놔야죠. 자, 3번의 순위 확정이야 보정이야? 확정. 번째 등기부로 가보죠. 특히 2번 봐봐요. 등기부 가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 갖고는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같은 거죠. 순위번호. 갖고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지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자, 그러면 이제 3, 4, 5, 6, 요거는 자연스럽게 와요. 7번으로 가봐요. 요번에 모의고사 여기네. 자, 9번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봐요. 잘랐어요. 앞에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키워드는 건물이야. 앞에 건물.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토지 동그라미. 앞에는 건물, 뒤에는 토지야. 건물이 안 보이면 지금 눈이 안 좋은 겁니다. 앞에가 건물이죠. 자, 뒤에는 뭐가 나왔죠? 토지. 그러면 토지가 나왔죠. 그럼 건물하고 토지랑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순위번호가 아니라 무슨 번호에 따라 접수번호. 그러면 이해는 순간이야. 요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접. 그래서 대접이라고 하도 이야기를 한 거거든. 요거는 읽어볼 시간이 없어. 그냥 나오면 접수번호로 가면 돼요.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워낙 자주 그냥 끝내버려요. 이렇게. 읽어봐요. 읽어봐요. 대접. 그래서 요번에 요거만 하나 알았더라도 그냥 건지는 거네. 그러니까 순위번호로 장난을 쳤고요. 요번에 출제 모의고사 본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후등기 저지력 찾았어요. 예, 후등기 저지력이 무슨 역이에요? 형식적 학정력이랑.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 밑에다가 뭐 요거 하나 써놔보라고. 후등기 저지력.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중전세권이라고 써봐요.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지상권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 자, 선생님. 자, 이중전세권 안 돼요. 이중지상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상권 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근데 전전세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자, 근데 봐봐요. 작년 수강생이 그러대요. 자, 봐봐요.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이 안 나왔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여쭤봤겠죠. 느낌은. 근데 등기의 허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나온 거예요.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본 틀이 잡히면 이중전세권 안 돼요. 나머지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중가등기 돼요. 이중지역권, 이중저당권 돼요. 다 된다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돼요. 대의의안 대의신청 돼요. 말소한 걸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주 나오잖아. 안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29회 때 2.5장.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거든. 말소할 수.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무슨 등기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등기는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요.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출제돼요? 또 말이 변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등기법은 기초 그러는 거예요. 기초. 자, 뭐, 그러면, 민법하고, 보통 보면, 우리 세법하고, 지적하고, 공법은, 간검만 하면 돼, 간검. 감옥에다 감검해놓고, 자, 애울 때까지 뭐예요? 아, 감옥에 있는다. 애우면 감옥에서 풀어주겠다. 그러면 돼요. 된다라는 거야. 간검만 하면 돼, 간검만. 자, 그러면 이제 후등기 저지력.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있어요? 권리 추정력.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거든. 별표 3개 딱 켜놓고.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추측이죠.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 그 다음에 특히 가등기, 사자명의 허무인 명기,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있어요?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그 옆에다 써봐요. 점유 밑에다 써요.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이거든. 등기의 추정력은 뭘까요? 이거는 부동산이거든. 자, 그 밑에다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요. 또 하나 쓸 거는 이제 추정력이 시험장에 가려면 기본 5개, 7개는 다 돼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자, 표제부예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인정이 안 되죠. 자, 가등기는 전국 등기야, 예비 등기야? 예비 등기. 지금 무슨 등기 배우고 있어요? 지금 무슨 등기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예요? 전국 등기잖아.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지 가등기 효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4개. 자, 실체관계.
자, 실체 관계에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치고, 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요게 이제 요게 바로 요 세 개가 바로 등기의 추정력에 바로 세포가 되는 거야. 줄기세포. 자, 실체 관계, 절차 관계, 등기 원인.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두 개는 이제 원론적인 거죠.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설 판례에서 맡겨지고요. 그러면 요거 일곱 번째와 관련돼서는 뭘까요? 추정받으면.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거죠.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입증. 입증. 자, 등기의 추정력은 올해 등기 청구권을 대체할 문제야. 그래서 물권법 등기의 추정력은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등기의 추정력, 대비. 그럼 저희가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요 7개가 줄줄이 사통으로 뭐다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놔야 된다고 일단은. 자, 그러면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추정력은 추측이거든.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7개가 정돈이 돼야 되고요. 자, 맨 꼭대기에다 그러면 요게 또 정리정돈이 돼야 돼. 거기에다가 요 3개를 딱 구분해 놔야 돼. 미쳐버려, 문제를 풀 때. 수없이 한 거예요, 수없이. 자, 점유적 효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 이건 완전 다른 거야. 그런데 시험장 가면 글씨가 같이 보여. 같이 보여. 글씨가 같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놔야 돼, 이거는. 막 점유적 효력,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전부 다른 내용이야. 자,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서 자, 요거는 뭐냐, 그럼 봐봐요. 점유적 효력. 좀 이따, 그러면 요거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지창해.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이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죠. 그래서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해. 그게 무슨적 효력? 점유적 효력. 요거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245조 2항입니다. 자, 점유의 추정력은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에요. 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민법 200조. 자, 등기의 추정력은, 요 등기는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에요. 자, 요거는 부동산으로서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요 3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게 딱 틀을 잡아놔야 돼. 그래서 올해 이제 아마 저는 호시탐탐 누니까 민법에서 요걸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점유의 추정력, 부동산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커. 자, 동산의 추정력입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몇 조죠? 200조를 지칭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점유적 효력,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같다, 다르다. 오케이. 요렇게 딱 정리정돈을 해놓으라고. 그 다음에 6번에 가니까 무슨 적 효력이 있어요? 점유적 효력, 점자 동그라미, 적 동그라미, 적. 이게 적자가 가장 중요한 단어야. 점이 아니라 점유적 효력. 그래서 이게 적이 가름이라는 뜻이거든. 등기 10년이죠. 그러면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다. 공신력 인정, 불인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개가 돼야 되고요. 자, 거기 공신력, 불인정 가로를 거서요. 그게 절대적이라고 써요. 절대적.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 절대적으로 공신력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딱 잡아놓으면 돼. 일단. 문제를 풀은 이제 기초는 성립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 5번에 등기휴여권 별표 5개 놓고. 자, 등기휴여권은 또 쓸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한번 잡아봐요. 형식 동그라미. 자, 형식은 절차라고 써요. 절차. 자, 실체는 내용이라고 써요. 그럼 등기와 휴약에서는 읽어봐요. 절차와 내용의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야 돼. 그럼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니까 등기와 존재, 등기의 적법 절차, 중복 등기가 아닐 것. 절차적 측면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질적, 실체적 유효권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 실체관계가 뭐예요? 내용이라니까, 내용. 하여튼 실체관계가 내용이야. 내용에 부합한다면, 자, 존재할 것.
등기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할 것, 등기와 물건행위가 일치할 것. 자, 질적 불합치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무효야. 자, 양적 불합치에 대해서는 거기 공간을 좀 비워놨죠. 그럼 비워놨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자기가. 자, 이렇게 물이라고 써봐요. 물건행위, 불건행위, 등기된 양. 자, 물건행위, 등기된 양.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물이 뭐예요? 물건행위, 등기된 양. 양이 어디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요거는 지금 등기된 양하고 물건행위야. 어디가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그럼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했어요? 물건행위. 그래서 요렇게 빗금을 쳐놓으라고.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어.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걸 생각해봐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죠. 자,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어요? 후발적으로 잘못 기록돼서?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잖아. 요거는 그러면 써요. 경정등기로 처리되네. 경정등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일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이렇게 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그러면 일부가 등기돼서 안 돼서? 안 됐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이렇게 무효야. 그렇죠? 몇 조다? 민법 137조로 해결이 되는 거야. 일부가 무효면 전부로 무효로 하죠.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할 때는 이 한도 내에서 유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행위죠? 물건행위, 등기된 양.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으니까 요거는 경정등기로 처리되고, 일부가 무효면 양까지 전부 무효야. 등기된 양이죠.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된다. 자, 그럼 자기가 해석하는 방법을 느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야.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자,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자, 이번에 실질적 유효권의 완화 동그라미잖아요. 완화는 뭐예요? 판례야. 판례가 완화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쓸 필요 없죠. 하도 해가지고 봐봐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봐봐요. 두 가지 형태를 보라고 그래서 또 쓸까봐 머릿속에 자꾸 넣어놓으라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 두 가지 측면에서.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유효죠. 등기가 이미 끝나면 유효야.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야. 예적으로 사법상 합의. 이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근데 ABC 넘어가는 합의가 있어. 등기를 직접 청구하죠. 합의가 잘 된데 무슨 청구? 대의 청구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그때는 단속규정, 혈액규정 그게 자주 출제 2번에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혈액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 동그라미잖아요. 자, 이번에는 모두 생략 등기예요. 모두 생략 등기는 이거죠. A가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매매해서 B가 C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이 등기가 돼버려서 앞에가 모두 빠졌죠.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거기 미등기 부동산. 등기가 이미 끝나려면 단속 규정으로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해. 끝에다가 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권리 변동의 과정에 불과한 언익행위죠. 특히 정여인 대 매매. 자, 정여를 매매. 여기 봐봐요. 아버지가 여기 아들한테 정여를 주려고 그래요. 정여를 주면 세금이 몇 개 걸려요? 일단 취득세 걸리죠. 정여세 걸리죠. 양도세 3개가 나오잖아. 근데 양도세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아버님은 양도 차익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취득세는 빼도 박지도 못하고 그건 오리지널로 내야 돼요. 정여세는 국세죠. 국세. 그러면 세금을 두 가지는 내야 되는 거네. 최소한은 정여세하고 취득세.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짜고 칩니다. 매매죠. 매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 하나 걸리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양도세. 양도 차익이 없을 거 아니야. 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여세를 멘탈할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요.
매매를 정의 뒤에 감춰서 안 감춰? 감췄죠. 무슨 행위? 은닉행위.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그럼 요 실체관계가 부합하죠. 내용과 부합하는 등기란 위할 이유는 없다. 단 걸리면 아버지 국세 추징. 정여세만 추징하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무슨 행위? 은닉행위.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 무효등기형 여기 봐봐요. 무효등기형은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 그래, 멸실 등기하면 그걸로 끝나. 반타작 먹어. 만약에 A가 집이 있는데 전부 불탔다. 말소 등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 자리에다 뭐예요? 빨간 집을 넣었어요. 일체의 불일체, 불일체. 그러면 요거는 멸실, 요거는 보전 등기. 그렇죠?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빨간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럼 표제부는 결론 이용이 안 되겠죠. 어디만 돼요? 권리의 등기. 자, 그러면 1번의 신축 건물에 관한 무효 등기 이용, 즉 표제부 등기를 하는데 제3자가 있든 없든 개의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묶어봐요. 끝에다가 공통점 뭐예요? 권리의 등기잖아.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돼. 근데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 지금 이제 그러면 저기 한번 그러면 성기법 처음부터 한번 가봐요. 처음부터. 자, 몇 장인지 한번 세워봐요. 자, 몇 장이에요? 처음부터 아까 배운 데까지. 4장? 4장이에요? 그거 안 돼가지고 등기법 쩔쩔쩔쩔 매는 거야. 그거 4장. 자, 뭐 몇 장이에요? 4장 아니에요? 4장이죠. 그거 안 되면 등기법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뭐예요? 요 4장이 바로 12문제라는 거예요. 12문제. 이걸 활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숙지를 해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활용만 해 먹으면 되거든.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민법 4문제, 물권법에도 등기 4문제 출제되거든. 8문제가 출제되거든. 8문제가. 자, 그러면, 16문제가 거기서 다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한번 봐볼래? 자,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적에 거기 오타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당이 아니라 저장된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마치면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될 때죠. 완료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한 때. 그럼 등기를 마치면 접수 시기로 소급하겠죠. 그럼 접수 시기가 뭔데? 저장된 때. 여기서 조심할 거는 등기를 마친 경우 요게 빠지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요. 대지권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자, 대지권을 등기한 후죠.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자, 대지권에 관한 동일한 등기로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자, 4번의 소유권 이전 정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에 대하여 줄쳐놔봐요. 에 대하여 줄쳐놨어요. 한자로 건쳐봐요. 상이네. 그럼 가등기 상의 가압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자, 5번은 등기의 권리의 적법 수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용료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등기원인 줄쳐놔봐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한번 풀어봐요. 7번.
자, 됐어요? 예,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여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1번 1-1하고 1-1이 있죠. 자, 그러면 1하고 1-1 싸우면 누가 이겨요? 1이 이겨죠. 그러면 요 주등기죠. 그러면 요 부기등기 상환은 뭐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에 따라야죠. 그러면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어때? X 거죠. 등기 요거에 따르잖아. 요거에 따르잖아.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국어 실력. 이건 잘하는 거잖아. 봐봐요. 1번하고 1-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번. 1-1하고 다시 1이 싸우면 누가 이겨? 다시 1이 싸우죠. 그럼 등기 순서에 따라지. 요 주등기 순서에 따른 것은 아니잖아.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근데 여기에서 지난번 모의고사는 특히 2번하고 5번이 중요해요. 2번은 아까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5번은 대 나왔다. 접수 번호. 그래서 접수 번호.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 이제 요거는 그냥 외울려 그냥 딱 대장 감각을 그렇게 잡아나고 대접. 요거만 알았더라도 요번에 그냥 모의고사 그냥 하나 공짜로 건진 거지.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8번 한번 풀어봐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이 왜 바뀌었어요? 자, 봐봐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에 관한 순위는 후부기등기가 선부기등기에 우선한다. 그래? 아니죠. 뭐예요? 여기에 먼저 우선하죠. 선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똑같은 걸 계속 말장난만 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9번 한번 볼까요?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의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찾았다. 등기 원인 줄잖아요. 그러면 등기 원인에도 추정되지 않는다. 어때? X.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죠. 자, 9번은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특별동그라미. 특별이죠. 특별하니까 특별조치법에 등기화되면 특별조치법은 강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야. 자,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비상속인의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무슨 등기예요? 상속인 등기라는 거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가등기 줄쳐놔봐요. 가등기 걸리자는 가등기만 줄쳐놔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신의 버전.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보전 등기를 말소할 전용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신의 버전. 자, 담보 앞에 담보가 붙었다. 담보 그럼 아까 뭐? 경매로 가 있어야죠. 경매 받으면 어디로 가? 우선 변제. 그러면 담보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돼. 자, 10번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등기는 물건의 전송 조건이므로 등기가 은인 없이 말소되면 물건은 상실된다. 어때? X. 정답은 1번이 되네.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 맞네요.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된 등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맞네요. 자, 4번의 등기의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내용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은닉행위, 중간생략행위, 무효등기 이용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내용에 부합하면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거든. 실체관계가 뭐라고요? 내용. 자, 5번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니까 요 10문제 중에서 다 나오는 거야. 10문제만 자기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면 등기법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걸 구사하기 위해서 아까 4장을 머릿속에 자유자재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생각 한번 봐봐. 오늘
봐봐요. 몇 시간 지났어요? 자, 한 3시간쯤 지났죠? 우리 3시간 전에 뭐 배웠어요? 한번 5분 정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머리 안 보고도 이제 저기 잡아봐요. 등기할 사항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뭐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사항은 뭐라고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대표적으로 임차권,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면,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요? 등기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어때? X, 그렇죠.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뭐예요? 대항력.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잡아봐요. 자기가 항상 공부를 책을 읽고 나면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줄기가 잡히면 공부가 된 거야. 만약에 봐봐요. 책을 읽고 나서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으로서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잖아, 물건. 자, 한번 읽어봐요. 물건에는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이렇게 잡아야죠. 토지, 그러면 머릿속에 아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등기할 사항인 권리. 권리가 아닌 것 7개. 대표적으로 조심해 놔야 돼.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없어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을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잡았으니까, 권리가 아닌 것도 잡았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예요. 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자,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는 없다. 나머지는 있다. 생각을 하면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부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전부라는 거. 그게 머릿속에 잡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불러볼까요? 자, 절차법상 권리변동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절차법상 권리변동. 그럼 아까 보설, 이변, 처서 척척척 보전은 각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설정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 세체 변동, 변경, 객체의 변동, 권리의 내용 변동, 처분의 제한, 가압류, 가처분, 대표선서, 소멸. 그러니까 절차법상 권리 변동하면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잡아서 등기 허력 이렇게 잡아가죠. 등기 효력은 뭡니까? 등기 효력은 전국 등기 효력으로서 물권 변동적 효력으로서 전국 등기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 물권 변동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기죠. 장차 예비한 게 예비 등기죠. 가등기는 예비 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한번 읽어봐요. 물범은 물권 변동적 효력. 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읽음으로써 이게 물권 변동적 효력이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요. 대항력. 점유적 효력. 추정력. 그죠. 순위 확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게 무슨 등기 효력? 전국 등기 효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 검은 등기 유효 요건 한번 볼까요? 등기 유효 요건은 다 이렇게 체계가 잡혀야 돼요. 봐봐요. 자, 그러면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형식은 절차, 실체는 내용, 합치를 가져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뭘로 하죠? 각하는 뭐예요? 29호. 29조에 몇 개? 11가지.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실체적 요건의 완화. 대표 전수가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유효.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야 돼. 항상 지금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대충 하면 안 돼요. 책을 한번 읽고 머릿속에
그러면 줄기가 안 잡히면 오늘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줄기를 한번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잡고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 같아서는 오늘 거의 첫 페이지부터 거기 오늘 나가는 데까지 안기하면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 보내주면. 그래도 뭐 강제하면 또 뭐 요즘은 강제하면 또 뭐 막 총 가지고 와요. 자, 하여튼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그 사실 등기법은 진도는 다 끝난 거야.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뭐 우리 오후에는 뭐 항상 정해져 있죠. 몇 시부터? 3시부터. 그렇게 이제 준비해 놓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체력 달리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